백훈종의 전지적 비트코인 시점.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요, 비트코이너로서 반드시 이해해야만 하는 지금 현재 미국 의회에서 논의가 진행되고 있죠. 비트코인 비축 법안이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 건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드려볼게요. 전부 비트코인 그다음에 이제 암호화폐 가격이 어떻게 될 거다라는 얘기를 할 때 미국의 비트코인 도입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요즘 나오는 거 보면 상당히 좀 이상한 방향으로 간다는 느낌이 들어요. 예를 들어 디지털 에셋 스탁파일, 여기에 중점을 두고 XRP가 이제 미국의 전략적 자산으로 편입되어서 실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사용 가치가 높은 XRP 같은 코인이 많이 쓰일 거다라는 얘기가 나온다든지, 여기에 이제 한 스푼 얹어지는 게 스테이블 코인 관련 법안이지 않습니까? 비트코인 비축 법안은 거의 다뤄지는 걸 못 봤습니다. 국내 언론에서는요. 전부 스테이블 코인 법안만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 이 학계, 그 다음에 업계에서도 이제 스테이블 코인 법안이 미국에서 처리되면은 어떻게 될 건데 우리나라도 스테이블 코인을 도입해야 된다. 물론 좋다 이거예요. 스테이블 코인도 당연히 중요한데 이게 훨씬 더 중요한 게 이렇게 있거든요. 지금 비트코인 비축 법안이라는 게 있는데 뭐 이렇게 스테이블 코인 얘기만 하는지 일단 그게 답답해서 제가 이 내용을 준비를 일부러 했고,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 법안도 결국 비트코인으로 귀결될 겁니다. 이 스테이블 코인 법안이 처리되어서 이제부터 각 은행과 기업과 아니면 기존의 레이어 1 체인들이 전부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게 된다고 해도 결국 그 경쟁에서 이제 민간화폐의 사실 경쟁 시대가 열리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민간화폐의 경쟁 시대에서 살아남는 거는 경화죠, 경화. 가장 강한 돈이 살아남습니다. 사람들의 선택을 받기 때문이죠. 가장 강한 경화는 누가 말해도 비트코인입니다. 가장 강한 경화이자 가장 강한 모네터리 네트워크는 비트코인이기 때문에 각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이 발행돼서 각축전을 벌이는 와중에 결국 비트코인이 살아남을 건데, 근데 왜 비트코인 비축 법안 얘기는 아무도 안 하냐? 이게 일단 저는 궁금합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행정명령에 직접 사인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냥 암호화폐 행정명령이 아니었어요. 비트코인 전략 비축에 대한 행정명령을 따로 작성해서 서명을 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SBR, Strategic Bitcoin Reserve, 이 행정명령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를 다 간과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그냥 비트코인을 새로 매수하는 그런 구체적인 방안이 안 들어가 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하지만 다시 한번 리마인드 드리지만 비트코인만 전략적 비축을 하겠다라고 대통령이 행정명령에 사인을 했다는 거, 이거 자체가 아주 중요한 팩트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제 여러 번 여러분들께서도 들으셨겠지만, 제 방송을 보시면서 들으셨겠지만, 이 법안에 재무장관과 상무장관이 알아서 비트코인을 버젯 뉴트럴한 웨이로 추가 비축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상무장관 너트닉과 재무장관 베센트가 앞으로 어떻게 할 거다라는 청사진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업계에서는 나오고 있는 중입니다. 이 내용을 우리는 이해를 해야 돼요. 근데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앞으로 베센트 장관과 러트닉 장관이 어떤 방식으로 비트코인을 추가로 매입할 건지에 대해서 그 종류를 나열하고 우리가 공부하자는 게 아니라, 비트코인 법안이라고 하는 지금 의회에 계류 중인 비트코인 액트 오브 2025라는 그 비트코인 전략적 비축 법안, 이것을 우리가 이해하고 넘어가자는 차원에서 준비한 코너입니다. 그래서 며칠 전에 뉴욕에서 열렸던 이 비트코인 폴리시 인스티튜트라고 하는 곳에서 개최한 행사죠. 비트코인 for 아메리카라는 행사에서 이 알래스카주 하원 의원인 닉 베기치라는, 우리나라로 치면 국회의원이 나와서 이렇게 비트코인 액트 오브 2025라는 것을 미국의 하원에 제출했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이 디지털 커런시의 골든 에이지로 접어들었다라는 이제 얘기를 하면서 여기서 이제 발표를 했죠. 근데 이 법안, 비트코인 액트 오브 2025라는 거는 이 베기치 의원이 작성한 건 아닙니다. 베기치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아니에요. 먼저 상원에 신시아 러미스 의원이 발의를 했고, 그리고 몇몇 의원들이 코스폰서십을 해서 초당적인 법안이 발의가 되었고, 그 법안을 이제 하원에 처음으로 인트로듀스 한다라고 합니다. 상원에서 발의된 법안이니까 상원 표결을 먼저 거치는데, 그것을 하원에도 커뮤니티, 위원회가 있거든요. 하원 위원회에다가 먼저 검토를 위해서 이렇게 소개하는 그 역할을 내가 나서서 하겠다라고 베기치 의원이 이렇게 나선 겁니다. 그래서 상하원에서 동시에 지금 이 커미티, 위원회 검토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 법안이 사실 2024년에 먼저 나왔었어요. 러미스 의원이 2024년 7월에 발의를 해서 이 위원회를 한번 논의를 거쳤는데 여기에서는 사실 죽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failed and dead라고 나오죠.
이 법안이 1차 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못하고 실패하고 폐기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여기 나오죠? 7월 31일 2024년 Committee on Banking and Housing and Urban Affair라고 하는 위원회를 거쳤으나 fail은 dead되었다라는 거고 The bill died in committee last session. 지난 세션에서 이 법안은 커미티, 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폐기되었다. 그래서 러미스가 최근에 다시 이 법안의 부활을 발표했었다라는 식으로 지금 이 법안에 관련된 의회의 법안 처리 관련된 지금 상황을 트래킹할 수 있는 그 정보 사이트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 법안을 실제로 발행을 한 겁니다. 앞서 보여드린 화면에서 백이치 의원이 발표를 한 거죠. 그래서 이 법안 첫 페이지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119번째 의회 첫 번째 세션에서 이 법안 가지고 얘기를 해달라라는 식으로 법안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거고, 자, 그래서 내용을 한번 볼까요? 2024년과 2025년 법안이 어떻게 다른지 이제부터 비교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 폐기된 2024년 법안과 그리고 지금 다시 상원에 올라온 신규 법안, 액트 오브 2024와 액트 오브 2025의 차이입니다. 먼저 비트코인 퍼체이스 프로그램, 좀 더 강력하게 매년 20만 개의 비트코인을 담아야 한다라는 아주 명문화를 해놨습니다. 자, 여기 2024년 법안에는 20만 개 이하의 비트코인을 매년 매수한다라는 표현이었죠. Not more than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20만 개를 넘어가면 안 된다. 20만 개를 초과하면 안 된다. 라고 약한 식으로 비트코인의 매수 개수를 여기다 밝혀놨었는데 2025년 법안에는 명확하게 그냥 20만 개 산다라고 해놨어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좀 더 공격적인 어투로 쓰였습니다. 2024년 법안이 7월에 폐기된 그 점을 보완을 한 거겠죠. 이렇게 두리뭉술하게 법안을 쓰면 안 되겠다. 강력하게 밀어붙여야 되겠다 하면서 러미스 의원이 지금 심기일전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20만 개 비트코인을 매수한다라고 명확하게 써놨다는 게 일단 다르다. 그 다음 포인트는 전반적으로 비트코인 퍼체이스 프로그램이 20년 혹은 그보다 적은 년수로 비트코인을 보유해야 한다. 아니구나, 이상이라는 뜻이구나. 다시 비트코인 법안에 따라서 이 비트코인 퍼체이스 프로그램이 시작되면 적어도 20년은 보관해야 한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여기도 not less than 20 years라고 완곡한 표현을 썼는데 여기 보세요. not less than 2025년 법안에서는 not less than 20 years from the date of acquisition. 그러니까 법안이 통과되고 20년을 카운트하기 시작하면 언제부터인지가 불명확하잖아요. 근데 처음 비트코인을 20만 개를 담은 이후 또는 이제 100만 개를 다 채운 이후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앞의 내용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어쨌든 20만 개든 100만 개든 미국 정부가 비트코인을 보유한 이후로 20년을 반드시 보유해야 한다라고 또 명문화를 해놨습니다. 명확하게 기간을 정해줬다는 게 다르고, 그 다음에 Retention of Bitcoin 부분 볼까요? No Bitcoin held in the strategic Bitcoin reserve may be sold other than retiring outstanding federal debt instruments. 자, 여기서 말하는 건 뭐냐면 내가 지금 비트코인을 사놨어요, 미국 정부가. 근데 어떤 이유로도 팔 수 없고 교환할 수 없고 뭐 경매에 내놓을 수 없고 하는데 한 가지 이유를 단서를 달아놨어요. 이 연방 정부 부채를 갚기 위해서 써야 될 때는 쓸 수 있다 라고 비트코인을 팔 수 있는 단서 조항을 하나 남겨놓은 거예요. 근데 이 2025년 신규 법안에는 이 단서 조항조차 아예 없애버렸습니다. For any other purpose, 어떤 이유로도 금지, 20년 동안은 비트코인 판매 금지라고 해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그 문장이 훨씬 강해진 걸 느끼실 수 있으시겠죠, 여러분. 기존에는 20년 동안 20년 이상은 보유할 수 없다라고 약하게 쓰고, 그 다음에 연방정부 부채를 갚기 위해서는 팔 수도 있어 라고 조금 완곡하게 써놓은 게 2025년 신규 법안에서는 아예 안 돼. 20년 무조건 보관해야 되고 아예 팔 수 없어 라고 얘기를 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이 부분 볼까요? Exchange Stabilization Fund라는 게 있다. 그리고 이것과 협의해서 비트코인, 협조해서 비트코인을 매수할 수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아예 없었습니다. 2025년에 근데 새로 들어온 부분입니다. 무슨 내용이냐면 Exchange Stabilization Fund, 즉 줄여서 ESF예요. 우리나라 말로 환율 안정 기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약 390억 달러 규모의 재무부 준비금을 말하는 거예요. 재무부 준비금을 사용해서 비트코인을 살 수 있다라는 단서 조항을 또 넣어놓은 겁니다, 실제로.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계속 법안 발의, 이 비트코인 관련 법안에서 어떻게 비트코인을 추가 매수할 거냐라는 걸 가지고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이 비트코인 액트 오브 2025에 명확하게 들어간 거, 재무부 준비금으로 환율 안정 기금으로 비트코인 매수할 수 있다라는 게 법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하나의 비트코인을 추가 매수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겠죠. 버젯 뉴트럴한 웨이죠. 그쵸? 신규 예산 편성할 필요 없죠. 신규 예산 편성할 필요 없이 이미 있는 재무부 준비금으로 살 수 있다라는 단서 조항을 달아놓은 겁니다. 자, 그 다음
여기도 이제 보면은 금 서티피켓, 골드 서티피켓, 금 증서, 지금 페더럴 리저브, 연준이 가지고 있는 금 증서를 어떻게 활용할 거냐라는 내용을 다룬 부분입니다. 2024에도 이 부분이 있었어요. 근데 이 마지막 부분에 조금 약간 약한 표현을 또 써놨었습니다. 그래서 이 연준이 새로 가치가 평가된 금 증서를 받으면 요거를 90일 이내로 새롭게 그 차액만큼을 재무부로 환수해야 된다라는 조항이 여기 있었죠. 그래서 연준이 새롭게 평가된 금 증서를 받으면 그 차액만큼을 90일 이내로는 재무부로 이관해라. 그러니까 나 비트코인 사게 돈 내놔라 라는 거를 이제 90일이라는 기간을 줬던 건데, 자, 새로운 법안에서는 Amount Necessary to Fund the Bitcoin Purchase Program, 그냥 이 비트코인 퍼체이스 프로그램, 비트코인 매수 프로그램에 필요한 펀드라면 바로 제공할 것이라고 또 강경하게 법안을 써놓은 겁니다. 그래서 여기 골드 서티피켓 레미턴시스, 금 증서에 따른 인출이죠. 금 증서를 시가로 재평가해서 차익이 발생하면은 이것을 즉시 인출할 수 있다. 비트코인 매수를 위해서 미국 정부가 즉시 인출할 수 있다. 100만 개의 비트코인을 총 매수하기 위해서라면 라고 아주 강하게 써놨다. 이렇게 전반적으로 모든 것들이 다 훨씬 더 강경한 어조로 쓰인, 그래서 이 법안만큼은 꼭 2025년 회기에 통과시키리라 라고 하는 이 법안 발의자들의 의지를 엿볼 수 있는 부분이 여기 다 모이는 겁니다, 지금. 자, 그래서 이 빌의 이 법안의 번호는 S954번입니다. 기억하세요. 954번 법안. 지금 3월 11일에 처음으로 발의가 되었고, 세네터 러미스 상원 의원에 의해서, 그 다음에 이 상원의 커미티 온 뱅킹 하우징 얼반 어페어, 이 지금 위원회에 현재 계류 중이고, 트래커에 따르면 지금 현재 인트로듀스 발의가 됐고, 그 다음 단계는 상원을 통과하는 거고, 그 다음 단계는 하원을 통과하는 거고, 대통령 서명하고, 그러면 이제 법안으로 공식 출발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아직 첫 번째 단계에 있는 겁니다. 위원회를 먼저 통과를 하고, 위원회 표결을 거쳐서 위원회를 먼저 통과를 하고, 상원위원회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상원 표결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하원 위원회를 통과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하원 표결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대통령 마지막 재가가 떨어지면은 완성되는 겁니다, 법안으로. 자, 그래서 지금 현재는 아직 아주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이 법안이 과연 통과될 거냐 말 거냐는 아직까지는 얘기하기 어렵다. 근데 이 법안 제목 보세요. 비트코인 리저브, 비트코인 전략적으로 비축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법안인데, 이게 연준의 자원을 활용해서 비트코인 매수를 위한 비용을 상쇄하기 위함이다 라고 법안의 발의 목적을 딱 적어놨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연준이 보유하거나 연준이 지금 가용하고 있는 자본을 활용해서 비트코인 매수에 필요한 비용을 상쇄한다 라는 식으로 명확하게 목적을 정해놨다고요. 그게 이제 2024년에 발의했던, 그래서 폐기됐던 법안과 약간 다른 부분입니다. 물론 2024 법안에도 연준을 활용한다는 내용은 있었어요. 금 증서를 활용한다는 내용도 있었고, 근데 이렇게 제목을 정하지 않았었죠. 비트코인 매수 법안이라는 것 자체에 일단 의의를 뒀었고, 이게 폐기되니까 2025에는 명확하게 우리는 연준을 활용한다. 결국 금 증서도 연준이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연준이 지금 가지고 있는 금 증서든, 아니면 연준의 영업이익이든, 그 다음에 연준의 준비금이든, 그리고 아까 말했죠, 재무부 ESF라고 하는 환율 안정기금, 재무부가 가지고 있는 390억 달러의 준비금까지도 활용해서 어떻게든 비트코인을 100만 개까지 매수한다라고 확실하게 명확하게 목적을 정해놓은 게 아주 다른 부분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버전의 비트코인 법에서 대체로 동일한 사항은 이렇게 됩니다. 분기별 준비금 증명을 하겠다. 미국 정부가 이렇게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다는 거, 프루프 오브 리저브 하겠다. 그리고 주정부는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 그리고 연준의 수익 재발정을 통해서 자금 조달하겠다. 연준이 수익을 연준도 은행이니까 수익을 내는데, 이 수익의 일부를 배정을 해가지고 비트코인 매수에 쓰겠다라고 하는 부분은 2024와 2025가 같은 동일한 사항입니다, 현재. 얼마나 지금 가능성이 있을까? 이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이거는 이제 지난주에 나온 뉴스인데, 이 비트코인 지금 트럼프 대통령에게 디지털 자산 관련해서 어드바이즈를 해주는 그 카운슬이 있죠. 프레지던트 카운슬 디지털 에셋 관련 어드바이저 보 하인스 위원장이, 이 위원장이 비트코인을 만약에 미국 정부가 매수한다면 미국이 가지고 있는 금을 활용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신문지상에 계속해서 회자가 되고 있거든요. 보 하인스라는 위원장, 대통령에게 직접 디지털 자산 관련해서 조언을 하는 위치에 있는 위원장이 지금 직접적으로 발언을 한 거기 때문에 금을 활용하려고 하나 보다
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고, 그러면 당장 나오는 게 바로 이 신티아 러미스 의원이 발의한 비트코인 액트 오브 2025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명확하게 연준이 가지고 있는 금 증서 재평가해서 그 즉시 비트코인 매수하는 데 쓴다. 2024년에는 90일 이내에 뭐 이런 얘기 있었는데 그거조차도 없애고 즉시 비트코인 매수하는 데 쓴다라고 강하게 들어왔기 때문에 이게 확실하게 지금 비트코인 앞으로 추가 매수할 방법이 되는구나. 버젯 뉴트럴한 웨이로 신규 예산 편성하지 않고 국민들의 세 부담 늘리지 않고 비트코인을 추가 이렇게 매수하려고 하는구나라는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보 하인스 이런 발언을 했다라는 거고요. 자, 그럼 법안 통과 가능성은 어떻게 될까요? 한번 볼까요? 이 상원 의원 현재 100명 중에 61명이 친 비트코인 성향입니다. 여기 상원이죠. 61%의 지지를 받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 법안이 지금. 그러므로 통과죠, 이거는. 무조건 통과합니다, 상원은. 그리고 하원도 435명 중에 285명이 지금 이 법안을 지지하고 있다는 추산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건 추산입니다, 아직까지는. 그래서 하원이 정말로 만약에 65%의 지지를 받고 있다면 통과하겠죠. 그리고 대통령 사인 재가를 받아야 되는데 대통령 자체가 지금 비트코인 슈퍼파워를 언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미국은 비트코인 슈퍼파워이자 암호화폐 캐피탈이 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당연히 이 법안을 지지할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죠. 그래서 100만 개의 비트코인을 매수하겠다고 하는 비트코인 액트 오브 2025 S.954 지금 119번째 의회 회기에 발의되어 있는 이 법안은 통과될 가능성이 현재 높아 보이는 상황이긴 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확실하게 모르겠지만, 앞으로 어떻게 될지 뭐 장담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지금 친 크립토 성향의 의원들이 상원과 하원에 모두 지금 이렇게 큰 퍼센티지로 존재를 하는 상황에서 상당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뭐 2025년에 될 거다, 2026년에 될 거다, 이것까지는 확실하게 모르겠지만 가능성이 크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되면은 총 100만 개의 비트코인을 미국 정부가 보유하게 되는 정말 큰 사건이 발생하는 거고, 결국 비트코인 관련된 행정명령을 내린 트럼프 대통령, 그리고 베센트 장관과 러트닉 장관에게 그 추가 비트코인을 매입할 수 있는 권한을 준 선택, 이런 것들이 다 결국 이 법안으로 귀결되지 않을까라는 우리가 생각도 해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게 정치적으로 굉장히 트럼프 대통령한테도 유리한 게, 보세요. 만약에 비트코인을 미국 정부가 100만 개를 가지게 돼서 앞으로 비트코인 가격이 연 평균 25%로 오르기만 해도 미국 정부가 가지고 있는 총 부채가 44.36% 경감되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이게 2025년이죠? 비트코인을 샀어요. 이제 근데 한 번에 100만 개를 사는 건 아니죠. 5년 동안 20만 개씩 나눠 살 겁니다. 그래서 2030년이면 다 살 거고, 이때부터 100만 개를 보유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미국 정부 부채는 연평균 5% 는다 가정을 하고 비트코인 가격은 25% 는다 가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2050년만 돼도 벌써 44.36%의 미국 정부가 가지고 있는 그 다락 같은 부채, 지금 36조 달러잖아요. 이제 5%씩 늘어날 거니까 앞으로 2050년이면 더 늘겠지만 비트코인 가격이 올라가는 속도가 그보다 훨씬 더 빠르기 때문에 이렇게 미국 부채가 경감되는 효과가 있다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스타일인지 여러분들 잘 아시죠? 지금 당장 내가 뭐 어떤 인기 영합주의적인 정책을 펼쳐서 막 뭐 지지율 끌어올리고 막 이런 스타일이 아니잖아요, 지금. 미국을 더 위대하게 만들겠다라고 하면서 지금 당장 고통을 감내하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부 부채 줄이겠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인력 감축, 그 정부 공공부문과 정부 연방 공무원 숫자 줄이고, 베센트 장관은 미국의 GDP 대비 부채 비율을 30%까지 낮추겠다고 333 공약을 했고, 이런 상황에서 비트코인 전략적 비축을 하면은 진짜 100만 개를 비축을 하면은 이렇게 된다는데, 통계적으로 나와 있는데 왜 안 하겠냐? 라는 주장이 더 힘을 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상하원을 통과할 가능성 저는 높아 보인다. 그냥 꿈 같은 얘기만 하는 거 아니다. 이거 되게 비중 있게 다뤄야 됩니다. 사실 우리나라 언론에서도. 근데 왜 안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맨날 스테이블코인 얘기만 하고. 그래서 오늘은 이제 비트코인 전략적 비축 법안 정말로 실현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를 한번 드려봤습니다. 네, 우리 이렇게 비트코인의 장밋빛 전망을 조금 더 딥하게 공부해 보면서 겸손하게 투자해 나가는 비트코이너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재밌는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